안녕하십니까. 횡성양조장에서 생산 총괄을 맡고 있는 본부장 박선영입니다. 판촉사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수를 현장 일선에서 우리수를 알리는데 감사, 깊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활동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수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가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 함유된 음료를 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대표술이 이렇게 많은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나 코냑,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맥주,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량주, 일본 사케가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나라 대표술은 그리고 뭘까요? 그 나라의 대표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기후라든지 땅, 그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재배한 원료를 가지고 빚은 산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술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소주를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그 술이 대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소주는 뭘로 만들까요? 주정으로 만들죠. 주정은 뭘로 만들까요? 네, 타피오카라든지 쌀이라든지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증류해서 만든 게 주정이에요. 타피오카가 우리나라에서 나나요? 아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 탁주라든지 약주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우리 술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총 주류 매출 현황을 보면은 주류 총 매출은 한 5조 2천억 정도가 돼요. 거의 89%가 소주와 맥주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탁주는 3천억 원, 약주는 한 500억 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약탁주가 약 8% 정도밖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술에 대한 현실이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자 보통 건배주라든지 만찬주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데 대부분 건배주나 만찬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술을 대부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2010년 G20 정상회의 때는 와인이 건배주였고요. 그 다음에 2009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일본식 청주가 동시 만찬주로 되었습니다. 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일본 사람들이 이 일본식 청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우리 술은 그렇게 짧거나 어떻게 보면 널리 알리기 좀 어려운 술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술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주 오래전까지 보는데 보통 우리나라 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원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농경 재배를 한 시점부터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국지 위시 동의전이나 삼국지를 보면은 특히 고구려 중호신화에 보면은 술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와 함께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막걸리와 청주 그리고 활발한 대무역 활동이라든지 원나라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아라비아의 증류 기술이 중국을 통해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술의 3대 원형인 막걸리, 탁주와 약주, 증류식 소주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술의 전성기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인데요. 유교 문화가 발달을 하고 제사를 중시하다 보니까 각 가문마다 다양한 제법의 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다양성과 고급성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맵쌀로 술을 빚다가 찻술을 빚기 시작을 했고 그 지방에서 나은 농산물을 가지고 술을 빚는다든지 그 가문 고유의 제법을 가지고 술을 빚는 법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술을 빚는 즉 절기주가 굉장히 성행해서 단오에 마시는 술이라든지 아니면 농사철에 마시는 술이라든지 그런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양계 기능성입니다. 술은 예로부터 백약 지장이라고 했습니다. 약 중에서 최고 좋은 술이 이제 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좋은 한약재라든지 그런 걸 술에 우려내서 마시거나 술 자체를 약으로서 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문헌에 살펴보면 가양주가 거의 600여 종이 나와져 있는데요. 서울의 약산춘이라든지 평양의 향주, 충주의 초명주 등 각 지방마다 대표적인 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술의 그런 다양성과 우수성이 일제 강점기를 거침으로써 암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909년에 주세법이 공시가 되었는데 이 주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세금을 원활하게 포탈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술 빚는다고 세금을 내지는 않았죠. 지금도 가정에서 김치 담근다고 세금 내나요? 그러진 않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세금을 수탈하기 목적으로 술을 만들 때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와 더 나아가서 과일주 제도를 금지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일본식 제법으로 만든 술만 만드는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어서 사 먹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주정법이 성행을 하게 되었고 주정을 첨가한다든지 토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6집에 한식골로 빚었던 우리 가양주가 1930년대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주로 어떤 술을 먹이나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종이라는 말. 그래서 정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일본에서 수입된 그 당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술 이름이 정종, 일본어로 마사무네라는 술이었습니다. 그 술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냥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일반화된 명사로 일반화된 상용화된 그런 단어가 정종입니다. 근데 그래서 정종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술이 아니라 일본식 청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대중화된 그런 제대주 중에는 주세법상 청주인, 일본식 청주인 제품들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 입국인 토지를 사용하고 주정을 첨가해서 희석한 술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거친 우리 선조 조상님들께 이러한 제법으로 빚은 술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술이 금방 해방됐느냐? 그렇지는 또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을 거쳐서 굉장히 경제가 피폐해지게 되고 먹을 양식도 부족하다 보니까 쌀, 특히 양육 중에서도 쌀로 술 빚는 걸 금지를 했습니다. 단 일본식 청주에만 쌀을 허용하게 되었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 있어서 보니까 희석식 소주가 대중화하게 되었고 쌀 대신에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드는 밀막걸리가 막걸리 시장을 좀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때 외국인 손님들한테 우리 술을 알릴 만한 우리나라 대표 술이 없다는 것을 알고 46종의 전통주를 민속주를 지정하게 되었고 1992년에는 국순당에서 국제주를 출시해서 새로운 전통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약주, 2001년 얼마 되진 않았죠. 20년 전인데요. 공급구역 제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공급구역 제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방에서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만든 술은 강원도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 지역적인 어떤 제한을 좀 주는 그런 제도였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술 산업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이런 제한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동문화 확산과 2009년에는 한류연구와 함께 막걸리 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우리나라 술이 단순히 우리나라를 대표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기후에서 자란 의사도를 가지고 빚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표 술이라고 꼭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술은 그런 가치는 없을까요? 우리나라 술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프랑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980년대 후반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프랑스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육류를 많이 먹는데 미국인도 육류를 많이 먹고 다른 나라도 육류를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프랑스인들은 심장 관련된 질환들이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육류도 많이 먹고 하는데 왜 심장 관련 관상동맥이라든지 그런 질병이 안 걸릴까? 적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프랑스인들은 습관적으로 와인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와인이 그런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CBS에서 60분 동안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서 혹시 우리 막걸리에 코리안 패러독스라고 해서 한국의 역설이라는 것을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도 술은 백약지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나라 술의 기능성과 가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위 보호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술을 좀 마시다 보면은 위가 제일 많이 좀 먼저 상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 술을 마시더라도 위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는 없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이제 술만 마신 마우스의 위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복순당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제품에 사용되는 누룩 추출물을 사용한 부분이고 맨 오른쪽은 백세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술을 마신 부분과 누룩 추출물, 그다음에 저희 백세주를 마신 쥐를 각각 먹인 다음에 위를 관찰을 해보니, 자, 맨 왼쪽을 보시면 약간의 위에서 이렇게 혈액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비춰지죠. 위가 좀 많이 상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는 왼쪽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어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위를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 누룩으로 빚은 백세주 또한 어느 정도 그런 일반적인 술을 먹인 거에 비해서는 위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술과 함께 이제 육류를 간주를 하다 보면은 심혈관계 질환, 즉 피가 조금 끈끈해지거나 혈관에 이제 그런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술을 약간 함으로 해서 혹시나 심혈관계 질환을 조금 더 도움이 주는 성분들은 없을까? 라고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번째에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콜레스테롤을 음식을 먹인 쥐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입니다. 농도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판중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는 아까 같은 복순당의 누룩 추출물로 이제 누룩 추출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약을 처리한 부분과 누룩 추출물을 사용한 부분과 거의 유사하게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암이 치료된다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약 마시고 말티가 마시는 음복하는 그런 술에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암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를 보았습니다. 와인이 몸에 좋다는 걸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와인과 함께 백세주를 함께 테스트를 해보니 적포도주와 유사한 암세포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세포의 암 전이성을 확인한 결과 대조금비에 비해서 암세포가 전이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풍 개선 효과. 자, 맥주와 함께 통닭을 치킨을 이렇게 안주를 많이 하다 보면은 기사들 여러분 가끔 보셨을 텐데 통풍을 좀 주관한다. 그래서 이제 손 관절이 좀 꺾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통풍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봤는데요. 이게 막걸리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요산인데 이 요산을 생성시키는 효소를 저해하는, 그러니까 통풍을 저해하는 효과가 맥주 대비해서 거의 11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가 어느 정도는 성폭을 줘야 하는구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요즘에 그 제 제품 중에 천업 유산균 막걸리라든지 천업 프리바이오 막걸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막걸리에는 유산균이 또 살아있고 유산균을 발효를 거쳐서 유산균의 그런 생육을 많이 도와주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인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효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장내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장내에 유익한 균들은 생육은 2배에서 3배 정도를 높여주고 장내에 그런 좀 나쁜 그런 유해균의 생육은 1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술이 역시 선조들이 백약치잔이라고 하는 게 틀리지가 않았구나. 어느 정도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술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좀 많이 잃어버리게 됐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많이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술을 알리고 하는 이런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와 함께 같이 해온 소중한 우리 술들을 우리는 이제는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우리 술을 알리는데 일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 독순당에서 준비한 우리 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